새벽 3시 17분 성모 요양병원 2층 복도에 고요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얀 운동화가 리놀륨 바닥을 조용히 밟으며 지나간다. 그 발걸음의 주인은 7년째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윤미영이다. 702호 병실, 김철수 어르신의 방이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리며 안으로 들어간다. 82세의 김철수 어르신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전직 내과 의사였던 그는 지난 2년간 이 병원에서 투병 중이다. 미영의 손이 처방전 위에서 잠시 멈춘다. 혈압약 아모디핀 5mg이라고 적힌 부분을 그녀가 지우개로 지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모디핀 2.5mg로 바꿔 적는다. 단 한 줄. 2.5mg이라는 작은 숫자 차이. 미안해요, 어르신. 미영이 작게 속삭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함께 어떤 절박함이 묻어 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거대한 파국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오전 9시,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김철수 어르신이 침대에 앉아 아침약을 복용하려 한다. 40년간 의사로 일한 그의 예리한 눈이 약을 살펴본다. 미영 씨, 이 약, 평소보다 작은 것 같은데? 김철수 어르신의 질문에 미영이 당황한다. 아, 그런가요? 약국에서 보내준 대로인데. 혹시 회사가 바뀐 게 아닐까요? 하지만 김철수 어르신의 예리한 의사 본능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는 약을 삼키고 난 후 처방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뭔가가 이상하다. 같은 날 오후 2시 혈압을 측정하던 간호사 박정아가 깜짝 놀란다. 김철수 어르신. 혈압이 좀 높네요. 150에 95. 김철수 어르신이 놀라며 반문한다. 뭐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혹시 오늘 스트레스 받으신 일이 있으셨나요? 김철수는 생각에 잠긴다. 스트레스? 아니다. 분명히 약이 문제다. 그는 자신의 처방전을 다시 확인한다. 아모디핀 2.5mg.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5mg이었다. 분명히 5mg이었는데 김철수가 중얼거린다. 40년간 의사를 한 그가 자신의 처방을 잘못 기억할 리는 없다. 같은 날 저녁 7시 간호사실에서 미영이 전화를 받고 있다. 여보, 늦을 것 같아. 응. 처방전 정리하다 보니 전화를 끊고 미영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본다. 김철수 환자의 처방 기록이 떠 있다. 원래 기록 아모디핀 5mg. 하지만 실제로 투여된 것은 이게 맞아. 병원 살리려면 미영이 혼잣말을 한다. 그때 박정아가 다급하게 들어온다. 미영 언니, 김철수 어르신 혈압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 처방대로 약 드렸는데 혹시 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녀가 저지른 작은 거짓말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밤 11시 김철수의 병실에 응급 상황이 벌어진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 김철수 어르신이 힘겹게 말한다. 가슴이 답답해. 약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의사니까 안다고. 미영의 손이 떨린다. 김철수 어르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을 부를게요. 김철수가 약한 목소리로 질문한다. 미영 씨,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나요? 그 순간 김철수 어르신이 의식을 잃는다. 미영은 긴급벨을 눌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과연 이 작은 거짓말이 어디까지 번져나갈 것인가? 새벽이 오기 전 성모 요양병원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훨씬 큰 비밀이 이 병원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새벽 4시 김철수 어르신이 응급실로 옮겨진 지 5시간이 지났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지만 병원 전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원장 최병우가 화를 내며 주치의 이호진을 다그친다. 대체 무슨 일인가?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한다고? 원장님, 처방대로 투약했는데 이상하게 혈압약 효과가 처방대로 처방을 다시 확인해 봤나? 이때 미영이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온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간호사실에서 박정아가 걱정스럽게 미영을 바라본다. 미영 언니, 어젯밤 잠 못 잤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미영이 피곤하게 답한다. 괜찮아. 그냥 김철수 어르신 일로 신경 쓰여서.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처방대로 했는데 왜 혈압이 그렇게 올랐을까요? 바로 그때 다른 간호사인 한수정이 흥분하며 들어온다. 야, 너희들 혹시 들었어? 김철수 어르신 처방 전에 뭔가 문제가 있다던데? 미영이 깜짝 놀라며 반문한다. 뭐? 뭔 소리야? 약사가 그러는데 원래 처방량과 실제 투약량이 다르다는 소문이.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한다.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김철수의 병실에 아들 김민호가 와서 화를 내고 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을 뻔했다고요? 대체 이 병원은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영이 당황하며 사과한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원인을 파악 중이에요. 파악 중이라고요? 아버지는 전직 의사세요. 본인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김철수 어르신이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며 말한다. 민호야,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약이 바뀌었어. 내 처방은 아모디핀 5mg였어. 40년간 의사를 했는데 내 처방도 모르겠나?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민호가 점점 화를 내며 말한다. 그러면 누군가 일부러 아버지 처방을 바꿨다는 소리잖아요. 같은 날 오후 3시 원장실에서 민호가 격앙된 목소리로 따진다. 원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아버지 처방전을 누가 바꾼 거예요? 5mg를 2.5mg로. 최병우 원장이 당황하며 처방전을 확인한다. 처방전에는 분명히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남아있다. 5를 지우고 2.5를 쓴 흔적이. 봐요. 여기 지운 자국이 있잖아요. 누군가 일부러 바꾼 거예요. 최병우가 땀을 흘리며 답한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간병인 휴게실에서 수군거림이 들린다. 야, 진짜 누가 처방전을 바꿨다는 게 사실이야? 그러게. 그럼 우리 환자들도 위험한 거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간호사 중에 누군가가. 미영이 휴게실 문 앞을 지나가다가 대화를 엿듣는다. 간호사라고? 누구? 그건 모르겠지만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 미영은 발걸음을 재촉한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밤 9시 미영의 집에서 남편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여보, 오늘 어때?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좀 문제가 생겨서. 무슨 문제? 미영이 망설이며 답한다. 환자 처방에서 실수가 있었어. 큰 실수야? 미영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녀는 남편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다. 그녀가 저지른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시각, 김철수의 병실에서 민호가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버지,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김철수가 생각에 잠기며 답한다.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기가 있었다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의사로 살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은 항상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거든. 김철수 어르신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과연 미영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다음 날 새벽 5시, 미영이 일찍 출근한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릴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병원 전체가 이 사건으로 들끓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진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그때 박정아가 나타난다. 언니, 이렇게 일찍 왜 나왔어요? 미영이 놀라며 답한다. 아, 정아야. 그냥 일이 많아서. 정아가 의심스럽게 묻는다. 언니, 혹시 김철수 어르신 일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영의 심장이 멎을 듯 뛴다. 동료조차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그런데 어제부터 언니가 너무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멀리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전 직원 회의, 즉시 회의실로 모이세요. 미영은 예감한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 이 병원에는 그녀보다 훨씬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전 7시 성모 요양병원 회의실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다. 간호사들, 간병인들, 행정직원들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원장 최병우가 진지하게 말을 시작한다. 여러분, 어제 발생한 김철수 환자의 처방전 변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처방전을 조작했습니다. 아모디핀 5mg을 2.5mg로 바꾼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린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할까봐 두렵다. 간호사 한수정이 묻는다. 원장님, 그럼 정말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얘기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처방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의심의 시선들이 오가기 시작한다. 오전 9시 약제과에서 약사 정민수가 원장과 통화하고 있다. 네, 원장님. 처방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분명히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필적 분석을 해보니 3일 전 새벽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필체가 간호사 중 누군가와 비슷해 보입니다. 바로 그때 미영이 약제과 앞을 지나간다. 그녀는 정민수와 원장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는다. 필적이라고?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같은 시각, 김철수의 병실에서 민호가 묻는다. 아버지, 병원 측에서 조사하고 있다는데 정말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건가요? 김철수가 침착하게 답한다. 민호야, 내가 40년 의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악한 마음으로 하는 일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은 다르다는 것이지. 김철수 어르신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 그는 단순히 분노하기보다는 진짜 이유를 찾고 싶어 한다. 민호가 답답하게 말한다. 하지만 이유가 뭐든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왜 하필 내 양량을 줄였을까? 늘린 게 아니라 날카로운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환자를 해치려면 양량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줄인 것이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오후 1시 간호사 휴게실에서 점심시간 대화가 오간다. 너희들 들었어? 필적 분석 결과가 나왔다던데. 한수정이 놀라며 반응한다. 정말? 누구야?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간호사 중 누군가라는 건 확실하다던데. 바로 그때 미영이 휴게실에 들어온다. 갑자기 대화가 끊어진다. 안녕. 점심 먹고 있구나.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미영은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에 앉는다. 박정아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미영 언니, 혹시 이번 일에 대해서 뭔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미영이 긴장하며 답한다. 나는 모르겠어. 정말. 한수정이 의심스럽게 추궁한다. 그런데 언니가 그날 밤 늦게까지 있었잖아요. 혹시? 미영이 벌떡 일어서며 외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미영의 과도한 반응에 모두가 놀란다. 그녀의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킨다. 오후 3시 원장실에서 민호가 조사 결과를 묻는다. 원장님,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최병호가 한숨을 쉬며 답한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용의자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건 좀 더 확실해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병호의 얼굴에는 이미 확신이 서려 있다. 그는 미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또 다른 질문을 한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 말씀이 양량을 줄인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무슨 뜻인가요? 보통 환자를 해치려면 양량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오히려 줄인 걸까요? 최병고가 생각에 잠긴다. 정말 이상한 점이다. 악의적인 목적이라면 왜 양량을 줄였을까? 같은 시각 병원 뒤편 정원에서 미영이 혼자 앉아 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미영은 3개월 전을 떠올린다. 원장이 모든 간병인들을 모아놓고 한 말을. 여러분,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약품비를 30% 절감해야 합니다. 값비싼 약 대신 저렴한 대체약을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용량을 조절해서라도. 그때 미영은 깨달았다. 환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특히 김철수 어르신은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5mg의 혈압약으로도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 더 강한 약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 나는 어르신을 위해서. 미영이 혼잣말을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 미영 씨. 돌아보니 김철수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김철수가 천천히 미영 옆에 앉는다. 미영 씨, 당신이 내 처방을 바꾼 거죠? 미영이 깜짝 놀라며 부정한다. 아니에요. 전 그런 일 아닙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어르신,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들어 김철수를 바라본다. 이 병원이 경영난에 빠져 있다는 것, 약품비를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당신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어르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 씨, 당신은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였죠? 값비싼 5mg 대신 2.5mg로 바꿔서 병원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려고. 미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하지만 어르신,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2.5mg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김철수가 부드럽게 미영의 어깨를 토닥인다. 미영 씨, 당신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윤미영 간호사, 즉시 원장실로 오세요. 미영과 김철수가 서로를 바라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김철수 어르신의 눈에는 다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다. 원장실 앞.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들어오세요. 최병우 원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미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장뿐만 아니라 김민호도 함께 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미영에게 집중된다. 윤미영 간호사, 앉으세요.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다. 미영이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다. 미영 씨, 김철수 환자의 처방전 변조 사건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원장님, 그날 밤 당신이 늦게까지 병원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민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그럼 처방전에 접근할 수 있었겠네요? 미영이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든다. 네,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이 더 추궁한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이 처방전을 수정한 건 아닙니까? 길고 긴 침묵이 흐른다. 미영의 입술이 떨린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연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원장과 김민호가 동시에 놀란다. 뭐라고? 김민호가 벌떡 일어선다. 정말 당신이 우리 아버지 처방을 바꾼 거예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김민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한다. 3개월 전 원장님께서 모든 간호 직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약품비를 30% 절감해야 한다고. 원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값비싼 약 대신 저렴한 대체약을 사용하거나 용량을 줄여서라도 비용을 절감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하지만 김철수 어르신은 달랐어요. 어르신의 혈압은 5mg로도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어요. 더 강한 약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병원 방침 때문에.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린다. 어르신이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민호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그래서 양량을 줄인 거예요?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그 반대예요. 5mg를 2.5mg로 바꾼 게 아니라 원래 병원에서 지시한 2.5mg를 5mg로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를.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한다. 무슨 소리예요? 미영이 천천히 설명한다. 원래 병원 방침에 따르면 김철수 어르신은 2.5mg만 받으셔야 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5mg로 바꿔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착각해서 반대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미영은 환자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오히려 도우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실수로 반대의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원장이 당황하며 말한다. 잠깐만요. 그럼 원래 김철수 환자에게는 2.5mg가 처방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병원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모든 혈압약을 반으로 줄여서 처방하고 있었어요. 김민호가 충격을 받는다. 그럼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네. 모든 환자들이 원래 필요한 양량의 절반만.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병원의 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건 경영상 어쩔 수 없는. 김민호가 원장을 향해 소리친다. 어쩔 수 없다고요? 환자들 목숨 가지고 장난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요? 미영이 계속 설명한다. 저는 어르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실수로. 눈물이 미영의 뺨을 타고 흐른다. 5mg를 2.5mg로 잘못 바꿔버렸어요. 제가 어르신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김철수 어르신이 들어온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의 모습에 모두가 놀란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김철수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한다. 다 들었다. 복도에서 다 들었어. 그가 미영을 바라본다. 미영 씨, 고마워요. 모든 사람이 놀란다. 고맙다고? 아버지, 뭘 고맙다는? 김철수가 아들을 향해 말한다. 민호야, 이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나를 도우려고 했던 거야. 그가 원장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낸다. 원장, 당신이야말로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 아닙니까? 원장이 당황하며 변명한다. 그건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환자 치료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법이 있나요?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의사로 일한 권위가 담겨 있다. 이 병원의 모든 환자들이 필요한 양량의 절반만 받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침묵이 흐른다. 원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 김철수가 미영에게 다가간다. 미영 씨, 당신의 마음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답한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했으니까. 아니에요. 김철수가 단호하게 말한다. 당신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가 원장을 바라본다.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김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철수가 깊은 숨을 쉰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모든 사람이 놀란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어르신? 김철수가 차분하게 말한다. 나는 전직 의사다. 내가 미영 씨에게 처방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하겠다. 그럴 순 없어요. 미영이 외친다. 안 됩니다, 어르신. 하지만 김철수의 결심은 굳었다.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해야 미영 씨도 병원도 환자들도 모두 보호할 수 있어. 김민호가 아버지를 말린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위험해져요. 김철수가 아들의 손을 잡는다. 민호야, 내가 의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때로는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과연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다음 날 오전, 김철수 어르신이 원장실에 혼자 앉아 있다. 그의 앞에는 원장과 병원 법무팀, 그리고 경찰까지 와 있다. 김민호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 김철수 씨, 정말로 처방전 변조를 지시하신 겁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김철수가 단호하게 답한다. 네, 맞습니다. 제가 윤미영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민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는다. 아버지, 정말 이러셔도 되는 건가요?
김철수가 아들을 안심시키듯 말한다. 괜찮다, 민호야. 이게 맞는 일이야. 원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묻는다. 하지만 김철수 씨, 왜 처방을 바꾸라고 지시하신 겁니까? 김철수가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침착하게 거짓말을 시작한다. 제가 전직 의사이다 보니 병원의 처방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2.5mg로는 제 혈압 조절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5mg로 바꾸라고? 네, 그런데 미영 간호사가 실수로 반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김철수의 거짓말은 완벽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괴로움이 있었다. 같은 시각, 간호사실에서 미영이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미영 언니, 정말 김철수 어르신이 시키신 거예요? 박정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그런 것 같아. 미영의 답변은 힘이 없다. 그녀는 김철수 어르신의 거짓말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 그럼 언니는 피해자네요. 환자가 간호사에게 처방을 바꾸라고 강요한 거잖아요. 한수정이 붕괴한다. 아니야. 나는 미영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춘다.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김철수 어르신의 희생이 무의미해진다. 미영 언니 괜찮아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동료들의 위로에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진실을 알고 있는 그녀만이 이 모든 상황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 오후 2시 병원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다.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이사들이 모두 모였다. 이 사건이 병원에 미칠 파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원장 최병호가 설명한다. 환자가 간호사에게 처방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측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하지만 언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환자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사장이 생각에 잠긴다. 김철수 환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입니다. 차가운 말이었다. 환자를 하나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다. 같은 시각, 김철수의 병실에서 그와 미영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다. 어르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하다. 김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한다. 미영 씨, 내가 40년간 의사를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환자를 구하지 못한 것보다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한 걸 더 후회해요.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이 병원의 문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 이걸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해요. 하지만 어르신이 희생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료 행위예요. 김철수가 미영을 바라본다. 당신은 환자를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이에요. 그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내 몫이에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어르신, 그리고 미영 씨,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뭘까요? 김철수가 진지하게 말한다. 이 일이 끝나면 다른 환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세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약속드릴게요. 저녁 7시, 김민호가 아버지와 단둘이 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김민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린다. 괜찮다, 민호야. 아버지를 믿어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김철수가 아들의 손을 잡는다. 민호야. 사람은 어떻게 죽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아버지는 지금까지 의사로 살았고
마지막까지 의사로 살고 싶다. 김민호가 눈물을 참으며 묻는다. 의사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 김철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다. 미영 간호사는 그걸 했어. 환자를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지. 이제 내 차례야. 밤 10시. 병원 전체가 조용해진다. 하지만 여러 병실에서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환자가 간호사에게 그런 걸 시켰을까? 의사 출신이니까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니야? 환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이들은 김철수를 이해했고 어떤 이들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미영만이 알고 있었다. 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김철수 어르신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같은 시각, 원장실에서 최병우가 혼자 고민에 빠져 있다.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김철수의 거짓 고백 덕분에 병원의 비리는 덮어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의 잘못된 짓이었다는 것을. 이게 맞는 건가? 최병우가 혼잣말을 한다. 한 환자의 희생으로 병원이 위기를 넘긴 것이 정말 올바른 일일까? 그의 책상 위에는 다른 환자들의 처방전이 놓여 있다. 모두 원래 필요한 양량의 절반만 처방된 것들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정이 넘어선 시간. 김철수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그의 마음은 평온하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이제 끝이구나. 김철수가 작게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희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또 다른 응급 환자가 실려오는 소리다. 병원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감사관들이다. 누군가 익명으로 병원의 처방부실 관리를 신고한 것이다. 원장님, 감사관들이 왔습니다. 간호사장이 다급하게 원장실로 뛰어온다. 최병우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 감사관? 네, 환자 처방 관리에 대해 조사하러 온다고. 원장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김철수 사건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폭풍이 몰려온 것이다. 오전 10시. 감사관들이 약제과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의 모든 처방전을 보여주세요. 약사 정민수가 긴장하며 서류를 꺼낸다. 감사관이 처방전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이상하네요. 혈압약 처방량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정민수가 당황한다. 그건 모든 환자가 동일하게 절반 수준의 용량을 처방받고 있군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감사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정민수를 향한다. 원장님과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김철수의 병실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의 혈압이 다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르신, 혈압이 180에 110이에요. 미영이 다급하게 혈압을 재며 소리친다. 김철수가 힘겹게 말한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했던 일이라뇨? 미영이 이해하지 못한다. 김철수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한다. 내가 며칠 전부터 약을 제대로 안 먹고 있었거든. 뭐라고요? 미영이 충격을 받는다. 왜 그러셨어요? 김철수가 천천히 답한다. 내 희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진짜 위험해야 하니까. 미영이 깨닫는다. 김철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어르신,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김철수는 이미 의식을 잃기 시작한다. 응급 상황이 벌어진다. 의료진이 몰려들고 김철수는 다시 응급실로 이송된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김민호가 복도에서 의사를 붙잡고 묻는다. 우리 아버지, 괜찮은 거죠? 주치의 이호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한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뇌출혈?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민호가 절망에 빠진다.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정작 본인이 위험해진 것이다. 오후 1시 원장실에서 최병호가 감사관들과 대면하고 있다. 원장님, 이 병원의 처방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의 질문이 날카롭다. 최병고가 식은땀을 흘리며 답한다. 저희는 환자 개별 상황에 맞춰 적절한 처방을. 하지만 모든 환자가 동일하게 표준 용량의 절반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인가요? 감사관이 자료를 펼쳐 보인다. 명백한 증거들이다. 원장님, 이건 명백한 의료진료 부실입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경시한 거죠. 최병호가 변명을 시도한다. 그건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환자 치료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최병호의 얼굴이 흙빛이 된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오후 3시 김철수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의식은 또렷하다. 미영이 옆에서 지키고 있다. 어르신,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린다. 김철수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고 약한 목소리로 말한다. 미영 씨, 감사관들이 온 거 알죠? 미영이 놀란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신고했거든요. 충격적인 고백이다. 김철수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것이다. 어르신, 왜 이 병원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진다. 내 희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미영이 깨닫는다. 김철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것이었다.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진실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오후 5시 병원 전체가 술렁인다. 감사관들이 모든 환자 기록을 조사하면서 병원의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린다. 진짜 큰일 났네. 병원이 문 닫을지도 몰라. 환자들은 어떻게 하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 불안감이 병원 전체를 감싸고 있다. 저녁 7시 원장 최병호가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다. 이사장님, 큰일입니다. 감사관들이 모든 걸 다 알아버렸어요. 전화 너머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다. 원장, 당신이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군. 하지만 이사장님의 지시였잖아요. 약품비 절감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증거가 있나? 이사장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최병호가 절망한다. 이사장님, 원장,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전화가 끊어진다. 최병호는 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같은 시각, 김민호가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해야만 했나요? 김철수가 힘겹게 답한다.
민호야,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위험해지잖아요. 김철수가 아들의 손을 잡는다. 내가 죽더라도 이 병원의 다른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김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해하면서도 그를 잃을까봐 두렵다. 밤 9시 미영이 혼자 옥상에 올라와 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이 믿기지 않는다. 김철수 어르신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된 지금 그녀는 더욱 큰 죄책감에 시달린다. 자신의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 내가 시작한 일인데. 미영이 혼잣말을 한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박정아가 올라온다. 언니,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 정아야. 언니, 괜찮아요? 박정아가 걱정스럽게 미영을 바라본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미영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하다. 언니,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뭘? 박정아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김철수 어르신이 거짓말하신 거. 진짜로는 언니가 어르신을 위해서 한 거라는 것. 미영이 놀란다. 너, 어떻게, 그날 밤, 제가 봤거든요. 언니가 처방전을 고치는 모습을. 충격적인 고백이다. 박정아가 모든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리고 김철수 어르신의 마음도. 박정아가 미영의 손을 잡는다.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자정. 병원은 조용해졌지만 중환자실의 김철수만은 여전히 깨어 있다.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그의 정신만은 또렷하다. 간호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한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김철수가 창밖을 바라본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그가 작게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시련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희생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지역 신문사 기자가 병원에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감사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다. 원장님과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접수대에서 말한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원장실로 연락한다. 최병호 원장은 이미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어젯밤 이사장과의 통화 이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다. 원장님이 안 계신데요? 기자가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그럼 다른 관계자라도 이 병원의 환자 처방 부실 관리에 대해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 김철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 혈압이 200을 넘나들며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의사가 김민호에게 설명한다. 뇌출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즉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수술이요? 김민호가 놀란다. 하지만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뇌출혈로 생명이 위험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82세의 나이로는 위험하다. 김민호가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김철수가 힘겹게 답한다. 수술 하지 마라. 아버지, 내가 마지막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지켜봐야 할 일이 있다. 김철수의 눈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같은 시각, 미영이 약제과에서 정민수와 대화하고 있다. 정민수 씨,
정말로 모든 환자들이 절반 용량만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3개월 전부터 원장 지시로 모든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까지. 미영이 충격을 받는다. 그럼 다른 환자들도 모두 위험했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저희는 그냥 지시를 따를 수밖에. 정민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다. 그런데 미영 씨, 정말 김철수 어르신이 처방 변경을 지시하신 건가요? 미영이 잠시 망설인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김철수 어르신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는 없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오후 2시, 감사관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이상하군요. 김철수 환자 외에도 다른 환자들 처방도 모두 문제가 있네요. 감사관이 동료에게 말한다. 그런데 김철수 환자만 유독 처방 변경 흔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처음부터 적정 용량의 절반으로. 그럼 김철수 환자는 원래 적정 용량이었다가 누군가 줄인 건가요? 감사관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잠깐, 이거 뭔가 이상해요. 김철수 환자 케이스를 다시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오후 4시, 기자가 환자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한 환자 가족이 답한다. 글쎄요. 아버지가 혈압약 드셔도 계속 혈압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다른 병원에서는 괜찮았는데 여기 온 후로는 계속. 기자가 메모를 하며 더 묻는다.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여러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이다. 저희 어머니도 당뇨약을 드셔도 혈당이 계속 높았어요. 심장약도 마찬가지였고요. 기자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이건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제다. 저녁 6시, 김철수의 상태가 더욱 위급해진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을 놓지 않고 있다. 미영이 병실에 와서 그의 손을 잡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철수가 힘겹게 눈을 뜬다. 미영 씨,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지켜줘서. 어르신, 마지막이라는 말씀 마세요. 김철수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미영 씨, 내가 죽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철수가 더 어려운 숨을 쉬며 말한다. 내가 감사관들에게 편지를 남겨뒀거든요. 미영이 놀란다. 편지요? 모든 진실을 적어뒀어요. 내가 거짓말한 이유, 병원의 실상, 그리고 당신의 진짜 마음.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어르신, 그 편지는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해뒀어요. 김철수의 마지막 계획이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 진실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밤 8시, 원장 최병호가 술에 취한 채로 병원에 나타난다. 원장님, 어디 계셨어요? 간호사장이 놀라며 다가온다. 최병호가 비틀거리며 말한다. 모든 게 끝났어. 다 끝났다고. 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환자들을 죽인 거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최병호가 자책하며 울부짖는다. 김철수 어르신이 나 대신 죽어가고 있어. 간호사장이 당황한다. 원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밤 10시, 감사관들이 김철수가 남긴 편지를 발견한다. 이게 뭐죠? 김철수 환자가 남긴 편지라고 하는데
감사관이 편지를 열어본다. 그리고 점점 놀라운 표정을 짓는다.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다. 병원의 비리, 미영의 선해, 그리고 자신의 거짓 고백 이유까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그럼 김철수 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고발자였던 거군요. 감사관들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윤미영 간호사도 사실은 환자를 위해, 그리고 김철수 씨는 그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 고백을.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자정, 중환자실에서 김철수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한다. 민호야, 아빠가 자랑스럽지? 김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답한다. 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영 씨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지켜줘. 김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이 병원이 다시 제대로 된 병원이 되도록 지켜봐줘. 김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진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김철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것처럼. 새벽 3시, 김철수 어르신이 조용히 숨을 거둔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김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낀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미영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한 분이 떠나간 것이다. 어르신,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침 7시, 김철수의 죽음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진다. 모든 직원과 환자들이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관들이 김철수의 편지를 공개한다. 그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저는 윤미영 간호사에게 처방 변경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모든 환자의 처방을 정상 용량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윤미영 간호사는 이 사실을 알고 환자인 저를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처방을 원래 용량인 5mg로 바꿔주려 했지만 실수로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호하고 동시에 이 병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이 병원의 모든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의사로 살아온 마지막 소망입니다. 편지가 공개되자 병원 전체가 술렁인다. 진짜 영웅은 김철수 어르신이었고 진짜 희생자는 미영이었던 것이다. 간호사들이 미영을 둘러싸고 사과한다. 미영 언니, 우리가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언니가 그런 용기 있는 일을 했는데 우리가 몰라봐서. 미영이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 나도 실수를 했으니까. 하지만 김철수 어르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모든 사람이 김철수의 숭고한 희생에 숙연해진다.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감사관들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성모 요양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환자 처방을 고의로 축소하여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감사관이 계속 설명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폭로한 것은 환자 김철수 씨와 간호사 윤미영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병원의 비리를 세상에 알렸고 윤미영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안전을 희생했습니다. 미영이 갑자기 주목받게 되자 당황한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오후 2시 최병호 원장이 사임서를 제출한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병원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환자분들께 큰 피해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최병호가 고개를 숙인다. 특히 김철수 어르신께 그리고 윤미영 간호사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다. 앞으로는 환자 치료가 최우선이 되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철수의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진다. 병원의 모든 직원과 환자들이 참석한다. 미영이 김철수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한다. 어르신이 꿈꾸시던 병원을 만들어 나갈게요. 모든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김민호가 미영에게 다가온다. 미영 씨,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네. 저도 어르신께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을. 둘은 조용히 김철수를 추모한다. 한 달 후, 성모 요양병원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원장이 부임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무엇보다 모든 환자가 적정 용량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김철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영은 수간호사로 승진했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을 인정받은 것이다. 미영 선생님, 새로 오신 환자분 처방 전 확인해 주세요. 후배 간호사가 말한다. 미영이 처방전을 꼼꼼히 확인한다. 적정 용량인지 환자에게 맞는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점검한다. 네, 이상 없어요. 환자분께 정확히 설명드리고 투약해 주세요. 이제는 어떤 환자도 부실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 김철수의 희생이 만들어낸 변화다. 저녁, 미영이 김철수의 병실이었던 702호를 지나간다. 이제는 다른 환자가 입원해 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다. 미영은 잠시 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 어르신, 잘 보고 계시죠? 병원이 많이 달라졌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든다. 마치 김철수가 대답하는 것 같다. 환자들이 모두 건강해지고 있어요. 어르신이 원하시던 그런 병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미영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다. 6개월 후 성모 요양병원은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났다. 투명한 운영과 환자 중심의 치료로 많은 환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미영은 새로 오는 간호사들에게 항상 말한다. 우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용기가 환자를 구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요. 신입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미영의 말 속에는 김철수 어르신에게서 배운 깊은 교훈이 담겨 있다. 1년 후, 미영이 김철수의 묘소를 찾는다. 매달 한 번씩 오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다. 어르신, 오늘도 왔어요. 묘비 앞에 하얀 국화를 놓는다. 병원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환자분들이 모두 웃으면서 퇴원하세요. 어르신이 그토록 바라시던 그런 병원이 되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그리고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간호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영의 얼굴에는 성숙함과 평온함이 담겨 있다. 어르신, 정말 감사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제가 진짜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성모 요양병원 702호 병실. 창가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다. 김철수 어르신의 사진이다.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다. 환자를 위한 진정한 의료. 고 김철수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새로운 환자들이 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간호사들은
이 액자를 보며 다짐한다. 환자를 위한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밤이 깊어간다. 병원은 조용하지만 곳곳에서는 환자들을 위한 정성 어린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 간호사들이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돌본다. 정확한 용량의 약을,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네, 간호사님. 고마워요. 환자와 간호사의 따뜻한 대화가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이 김철수 한 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새벽이 밝아온다. 성모 요양병원에 또 하루가 시작된다. 미영이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준비한다. 처방전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모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르신. 미영이 김철수의 사진을 보며 인사한다. 창밖으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그 햇살이 김철수의 사진을 비추며 마치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다. 김철수 어르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삶을 구했고 한 병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진정한 의료인이 무엇인지, 환자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큰 진실로 끝이 난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